일본 측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 양입니다. 별님들, 혹시 임진왜란에서 용인전투 들어보셨습니까? 낯설죠? 아쉽게도 이긴 전투가 아니라 패배한 전투입니다. 그것도 처참한 대패한 전투입니다. 8만의 조선군이 1600명의 일본군에게 대패한 전투.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1592년 음력 4월 13일 조선 최대 국난이라 할 수 있는 임진왜란이 벌어집니다. 파죽지세로 이 북상한 왜군은요, 결국 20여일 만인 5월 2일 한양에 들어오죠. 선조는 이미 점령 이틀 전 한양을 떠나 피난을 나선 상태입니다. 일본은요, 이 선조를 잡기 위해 계속 빠른 속도로 북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직진만 하면 어떤 위험이 따르겠습니까? 후방이 뚫리거나 보급로, 측면이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군은요, 1600명의 군대를 남겨서 한양과 지금의 수원 일대를 지키게 합니다. 한양에서 1000명, 수원에서 600여 명 정도가 배치가 됩니다. 자, 이 후방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던 일본의 장수가 바로 와키자카 야스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용인전투의 승장입니다. 자, 임금이 위태롭습니다. 지켜야죠. 일본이 직진만 하며 이 북상하다 스쳐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임금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한양을 탈환하기 위한 근왕군이 모집이 됩니다. 자, 그 수는 얼마쯤 될까요? 약 8만여 명. 기록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유성록의 징비록에선 5만이라고 하고 있고요. 선조실록에선 8만. 여튼 조선 역사 이래 이렇게 한 곳에 대규모 군대가 모인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8만이라는 병력이 막 훈련으로 막 단련된 정예군,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8만이라는 숫자는 적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한양 탈환 작전. 이 작전은 마치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북상한 일본군을 완전 고립시켜 패배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이었죠. 자, 이 8만의 조선군이 수원 일대에 나타나자 이 수원을 지키고 있었던 600여 명의 왜군은 당연히 겁을 먹습니다. 바로 수원을 버리고 용인, 문소산 쪽으로 후퇴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어디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위치는요, 지금의 경부고속국도 죽전휴게소 동쪽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용인 쪽으로 후퇴한 일본 왜군. 이 모습을 본 조선군은 어떻겠습니까? 자신감을 얻었겠죠. 이 자신감을 얻은 조선군은요, 1592년 음력 6월 5일 선발대를 이쪽 용인으로 보내 왜군을 압박합니다. 이때 왜군은요, 뭉클인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600여 명의 왜군이 이 대군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이들은 그저 한양에 있었던 그들의 지휘관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천운이었을까요? 조선군이 이 오전에 압박이 들어올 때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게 되자 조선군의 공격 역시 주춤해집니다.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정오 무렵 정적을 깨는 왜군 깃발들의 신호.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도착한 것입니다. 서로의 깃발 신호가 끝나자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부대는 근호안군 선발대 측면을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옵니다.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본진 왜군들 역시 움직입니다. 마치 아프리카 초원 숲을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들처럼 무릎으로 기어나와 일시에 튀어오르며 조선군 정면을 급습하죠. 갑작스런 측면 정면 공격에 조선은 장수를 잃고 우왕좌왕합니다. 결국 선발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조선군은요, 용인 서북 쪽에 있는 광교산 근처로 부대를 퇴각시켜 전열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지금의 경부고속국도 죽전휴게소 이번에 서쪽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날 6월 6일 아침, 조선군이 아침밥을 짓고 있었죠. 산등성이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와키자카의 왜군이 말을 타고 내달리며 또 기습을 한 겁니다. 쇠 가면을 쓴 왜군 장수들이 말을 타고 칼날을 휘두르며 조선 군용에 들어와 마구마구 휘젓고 다닙니다. 그때 그들 뒤에서 나는 총소리. 앞에서는 기병이, 뒤에서는 조총부대가 밀고 들어오는 상황. 밥을 짓고 있던 조선군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때 이 상황을 선조 수정실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의 군사가 차례로 무너지며 흩어지는데 그 형세가 마치 산이 무너지고 둑이 터지는 듯하였다. 8만의 병사가 고작 1000여 명의 왜군들의 이 갑작스런 기습에 와르르르 무너져버린 겁니다. 용인 전투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선 육군의 그 대군의 36개 주랭랑, 숫자적 우세만 믿고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오합지졸의 조선군을 상대로 완벽한 와키자카 야스하루 왜군의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한양 탈환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탄력받은 일본군은 일주일 뒤 6월 13일 평양마저 점령합니다. 조선군 8만과 일본군 1600여 명이 붙은 용인전투. 와키자카 일본군은 자신들의 병력의 무려 50배가 넘는 조선군을 대파했던 겁니다. 이거 거의 일본 측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판 명량입니다. 일본 왜군의 일약 영웅으로 등극한 와키자카 야스하루. 이제 그는 뿔뿔이 흩어진 이 조선군을 추격하면서 조선 남도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맹렬히 남하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조선의 한 장수와 만납니다. 과연 용인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와키자카 야스하루와 만날 조선의 장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전투는 무엇일까요? Coming soon.